복이 깃드는 곳 복숭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동궁에는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궁궐 사람들은 세자빈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만 들어도 얼굴빛부터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궁에서 아이를 낳은 세자빈 치고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킨 이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는 병으로 죽었다 했고, 어떤 비는 몸이 약해 견디지 못했다 했습니다. 또 어떤 비는 어느 날 갑자기 궁을 떠나 소식이 끊겼다고도 했지요. 이유는 저마다 달랐으나 결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세자빈이 아이를 가지면 그 자리는 곧 비었고, 새로운 빈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세자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으면서도 손은 늘 배 위에 가 있었습니다. 혹여 배가 불러오는 기척이라도 있을까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었지요. 이 궁에서 아이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키면 끝장나는 비밀이었고 목숨을 건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세자빈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웃지도 슬퍼하지도 무엇보다 아이를 바라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세자빈은 그 금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동궁에 들어온 날부터 상궁들은 그녀에게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웃지도 나서지도 말라고 했지요. 세자빈의 역할은 단 하나, 그저 몸 하나로 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잔치가 열려도 구석에 앉았고 세자가 찾아와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을 아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 그녀는 마치 병풍처럼 존재했지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견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사람들이 수군대고 결국 자신이 궁을 떠나는 꿈이었지요. 그래서 세자빈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탕약을 거르지 않았고 몸을 차갑게 했으며 세자가 가까이 오는 날이면 일부러 피곤한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빈이라 불렀습니다. 말이 없고 욕심이 없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빈. 그것이 세자빈이 이 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월을 며칠 앞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재앙을 핑계로 세자빈더러 궁 밖으로 나가 바람이나 쐬고 오라는 말이었지요. 얼핏 들으면 은근한 배려처럼 들렸으나 세자빈은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궁에서 밖으로 나가라는 말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시험이거나 정리였지요. 세자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고 거부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저 명을 받들 뿐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세자빈은 간소한 차림으로 동궁을 나섰습니다. 호의 무사넷과 상궁 둘만이 따랐습니다. 가마가 아닌 말을 타라는 지시였기에 그녀는 생전 처음 말등에 올랐지요. 추운 날씨에 말을 타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빈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말 위에서도 궁의 법도를 잊지 않았지요. 산사는 멀었습니다. 한양에서 2시진을 달려야 닿는 곳이었지요. 길은 좁았고 바람은 매서웠으며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세자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재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눈이었으나 이내 굵은 한방눈으로 바뀌었지요.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와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만 또각또각 울릴 뿐 사람들의 말소리는 끊겼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문 채 눈보라와 싸우고 있었지요.
호의 무사가 앞장서서 길을 찾으려 했으나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인데도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산은 입을 다물었고 나무들은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빈마마, 잠시 쉬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의 무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곳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빌미가 될 터였지요. 괜찮습니다. 계속 가시지요. 세자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몸은 떨렸으나 목소리만은 굳게 세웠지요. 일행은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렇게 1시경쯤 더 갔을까요? 앞장서던 호위 무사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길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눈사태로 길이 무너져 내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대자비는 말 위에서 조용히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밤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길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호의 무사 하나가 갑자기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길가 한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세자빈도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 하얀 덩어리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 뭉치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짐승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짐승이 아니었지요. 온몸이 하얗고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백호였습니다. 호의 무사들은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백호는 비록 쓰러져 있었으나 여전히 위험한 맹수였기 때문입니다. 빈마마, 물러나 계십시오. 상궁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말리기도 전에 그녀는 백호 쪽으로 걸어갔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백호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몸은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자빈의 눈길을 끈 것은 백호의 배였습니다. 배가 크게 불러 있었던 것입니다. 새끼를 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홀로 이곳에 남겨진 것이겠지요. 그대로 두면 눈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세자비는 무릎을 꿇고 백호의 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지요. 백호의 숨소리와 뱃속 새끼의 심장 소리. 그것이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숨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텨야 하는 숨, 티내지 말아야 하는 숨, 살고자 하는 숨. 세자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백호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빈마마, 상궁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호의 무사들은 칼을 뽑아 들었지요. 맹수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은 채 그녀는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의 눈이 천천히 열렸지요. 호박빛 눈동자가 세자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저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지요. 세자빈은 백호의 눈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짐승은 자신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아남아야 하는데 살아남을 힘이 없고 지켜야 하는데 지킬 방법이 없으며 버텨야 하는데 버틸 곳이 없는 존재. 백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뱃속에서는 새끼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살아있으려는 기척이었습니다. 세자비는 그 움직임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아이를 가지면 자신도 저렇게 버려질까요? 궁밖 어딘가에 홀로 남겨져 눈 속에 파묻힐까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며 그렇게 조용히 사라질까요? 세자비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백호의 배가 따뜻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 있었지요. 빈마마, 위험합니다. 호의 무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호의 배를 쓰다듬었을 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백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표하는 듯한 부드러운 울음이었지요. 세자비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이후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세자비는 손이 먼저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마음보다 손이 먼저 백호에게 닿았지요. 백호의 배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아래서 분명한 움직임이 전해졌습니다. 새끼가 발길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살아있으려는 기척, 세상에 나오려는 몸부림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세자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 새끼의 움직임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어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지요. 나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세자빈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지금껏 억누르고 감추고 외면했던 것이 고개를 들었지요. 바로 모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느끼고 싶다는 갈망,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 그것이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세자비는 두 손으로 백호의 배를 감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으나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백호도 그 온기를 느꼈는지 눈을 천천히 떴지요. 호박빛 눈동자와 세자빈의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경계도, 저기도, 의심도 없었지요. 그저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새끼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자빈도 같은 눈빛으로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속삭였지요. 버티세요. 살아남으세요. 당신의 새끼를 지키세요. 백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요.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던 눈보라가 회오리를 일으키며 세자빈과 백호를 감쌌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후려쳤고 바람이 옷깃을 뚫고 들어왔지요. 빈마마, 호의 무사가 외쳤습니다. 세자빈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너무 세차게 불어 눈을 뜰 수가 없었지요.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불과 몇 숨을 쉬는 동안이었습니다. 세자빈이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백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백호는 자취를 감췄지요. 피도 없었고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눈만 소복이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자비는 백호가 누워있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배를 만졌는데, 새끼의 움직임을 느꼈는데, 그러나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눈뿐이었지요. 빈마마, 보셨습니까?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자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본 것인지 꿈을 꾼 것인지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지요. 호위 무사들은 주변을 수색했으나 백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짐승이 이동했다면 분명 발자국이 남았을 터인데 눈 위에는 그 어떤 자국도 없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세자비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백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뱃속 새끼의 움직임도 손끝에 생생했습니다. 가시지요. 세자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지요. 일행은 다시 말을 몰아 길을 찾았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약해졌고 어느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백호가 길을 열어준 것 같았지요. 세자비는 말 위에서 자꾸만 배에 손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배였으나 손은 자꾸만 그곳을 향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세자비는 차가운 몸을 이끌고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상궁들은 따뜻한 물을 준비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러나 세자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백후가 보였습니다. 호박빛 눈동자, 불러온 배, 뱃속에서 움직이던 새끼. 그 모든 것이 생생했지요. 꿈이었을까? 세자비는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분명 따뜻했던 백호의 배,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말했지요. 그럴 리 없다고, 눈보라 속에서 본 환영이었을 것이라고. 이튿날 새벽, 의관이 세자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빈마마, 어제 고생이 많으셨다 하니 맥이나 짚어보겠나이다. 의관은 세자빈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잠시 조용히 맥을 짚던 의관의 얼굴빛이 변했지요. 이상하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이오? 세자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의관은 다시 한번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지요. 기혈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니 어찌 달라졌단 말이오? 평소 빈마마의 맥은 차고 약했사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화하고 힘이 있사옵니다. 아, 마치. 의관은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말이었지요. 세자비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계속 말하시오. 마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사옵니다. 좋은 징조이옵니다. 의관의 말에는 반가움보다 당혹이 먼저 섞여 있었습니다. 동궁에서 세자빈의 몸에 생기가 도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 신호였기 때문이지요. 의관이 물러간 후 세자빈은 조용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 기척도 없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입 밖에 내지는 않았으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자빈의 몸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속이 메스꺼렸고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지요. 작은 변화였으나 궁의 상궁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관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맥을 짚었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의관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빈마마, 말해 보시오. 태기가 있는 듯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자빈의 손은 저도 모르게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려움보다 기쁨이 먼저 밀려왔지요. 정말일까? 의관은 다시 한번 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틀림없사옵니다. 아직 두어 달은 지나야 확실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태기가 분명하옵니다. 상궁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이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를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세자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관과 상궁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명심하겠나이다. 의관이 물러간 후 세자빈은 홀로 남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있었고 마음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지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 생명을 키운다는 것이 이토록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지요. 백호. 문득 눈보라 속에서 만난 백호가 떠올랐습니다. 배가 불러온 백호, 새끼를 지키려던 그 절박한 눈빛. 혹시 그때 백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준 것은 아닐까요? 세자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이미 녹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 속에서도 조그만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세자비는 처음으로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는 꿈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세자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는 아직 불러오지 않았으나 손은 자꾸만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조용히 옷을 여미고 배에 손을 얹고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잘 자거라. 무럭무럭 자라거라. 이 궁에서 기뻐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아이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에 웃음기가 도는지 살폈지요. 행여 기쁨이 얼굴에 드러날까봐 일부러 무표정을 지었습니다. 낮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걸을 때도 배를 감쌌고 앉을 때도 허리를 굳게 세웠으며 음식을 먹을 때도 토할 것 같은 기색을 감췄지요. 상궁들은 세자빈의 변화를 눈치챘으나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욱 조심스럽게 모셨을 뿐이지요. 밤이면 세자빈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달을 보며 생각했지요. 저 달처럼 내 배도 둥글게 불러올까? 아이는 건강할까? 무사히 나을 수 있을까? 두려움도 컸습니다. 전임 세자빈들의 운명을 모를 리 없었지요. 아이를 낳고 살아남은 빈이 없다는 것. 그것은 이 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지요. 어느 날 밤 세자가 찾아왔습니다. 몸은 괜찮은가? 네, 마마. 세자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얼굴빛이 좋아 보이네. 감사하옵니다. 세자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에게도 아직 말할 수 없었지요. 확실해질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이것은 자신만의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세자가 물러간 후 세자비는 다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 기척도 없었으나 마음은 이미 아이로 가득 차 있었지요. 꼭 지켜낼 거야. 세자비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달이 차고 기울기를 2번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상궁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약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빈마마, 대전에서 내려보낸 보약이옵니다. 드시라 하셨나이다. 세자비는 약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짙은 갈색 탕약에서는 쓴 냄새가 났지요. 평소라면 그냥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조심스럽게 탕약을 코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뒤틀렸지요. 보통의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러가 보시오. 세자빈이 말했습니다. 상궁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혼자 남은 세자빈은 약그릇을 들고 입술만 살짝 적셨습니다. 삼키지 않았지요. 입안에 머금었다가 천으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세자비는 조용히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탕약이 든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사람 없는 뜰로 나가 세자비는 탕약을 모조리 흙에 쏟아 부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땅에 스며든 탕약 자리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역시 세자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이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 탕약은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색도 짙어지고 냄새도 매서워졌지요. 세자비는 매번 마시는 척만 하고 전부 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처음으로 궁의 법을 속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자비는 대전으로 문안 인사를 가기 위해 동궁을 나섰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지요.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난간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에는 튼튼하던 난간이 그날따라 헐거웠지요. 세자비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세자빈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2 손이 배를 감쌌지요. 넘어지면 아이가 위험했습니다. 세자비는 있는 힘을 다해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뒤에 있던 상궁이 얼른 부축했지요.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허리를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빈마마, 상궁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세자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났지요. 괜찮소.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시큰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배였지요. 처소로 돌아가겠소. 세자비는 문안을 포기하고 동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소에 누워서도 배부터 살폈지요. 아픈 곳은 없는지, 이상한 기척은 없는지. 다행히 아이는 무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자빈의 허리는 그날 이후 계속 시큰거렸지요. 며칠 뒤 계단을 고치러 온 목수가 말했습니다. 난간에 못이 빠져 있었사옵니다. 누군가 일부러 뽑아놓은 것 같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자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탕약에 이어 이제는 계단까지 누군가 자신을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뱃속의 아이를 없애려 하고 있었지요. 세자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꼭 지켜줄게.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세자빈 자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 언제 어디서 위험이 올지 모른다는 것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단 사고가 있은 지 며칠 후였습니다. 세자가 대전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들어보았소. 세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비는 고개를 들어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계단 1마리오. 그리고 탕약도. 세자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알았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지요. 궁에는 귀와 눈이 많았습니다. 세자는 세자빈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이여. 짧은 말이었으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키겠다는 다짐, 함께하겠다는 약속,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세자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과 아이 편에 서주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마마. 그날 밤, 세자는 동궁의 모든 문을 닫게 했습니다. 대전에서 보내는 탕약도 받지 않았고, 괜한 방문객도 모두 돌려보냈지요. 동궁은 마치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탕약이 줄었고 의심스러운 발걸음도 끊겼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세자빈의 처소를 찾아와 함께 아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들일까, 딸일까? 모르겠나이다.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킬 것이오. 세자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지요. 그날 밤 세자비는 배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았으나 배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지요. 이제 괜찮을 거야. 세자비는 생각했습니다. 세자가 지켜주니 이제는 안전할 거라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달이 차고 기울기를 또 한 번 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세자비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고요한 겨울 풍경이었지요. 그 한가운데 백호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눈보라 속에서 만났던 백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백호는 새끼 2마리를 품고 있었지요. 새끼들은 어미의 배 아래서 따뜻하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세자빈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박빛 눈동자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두려움도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끼를 지켰다는 안도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세자빈도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움이 없었지요. 오히려 반가웠고 고마웠으며 동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너도 지켜냈구나. 세자빈이 생각하자 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눈밭 깊숙이 사라졌지요. 꿈에서 깨어난 세자빈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뱃속에서 처음으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발길질을 한 것이지요. 어머, 세자비는 놀라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비는 매일 밤 백호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마다 백호는 새끼들과 함께 평화롭게 서 있었지요. 세자비는 그 꿈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나도 지켜낼 수 있어.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백호가 새끼를 지켜냈듯이 자신도 아이를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지요. 달이 9번 차고 기울었습니다. 세자빈의 배는 이미 크게 불러 있었으나 궁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자가 동궁의 문을 철저히 닫아두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세자비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였습니다. 상궁들이 급히 준비를 했지요. 의관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끙. 세자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대전에 들키면 안 되었지요. 아픔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세자는 세자빈의 손을 꼭 잡고 옆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네. 마마. 동이 트기 전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울음은 길지 않았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숨이 고르고 건강한 울음이었지요. 도령님이 옵니다. 상궁이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세자비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뻐서였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울음도 우렁찼고 팔다리도 튼튼했지요. 세자비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세자비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텨왔는지. 세자도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장아오. 장애. 세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숨겨야 했고, 지켜야 했으며, 살려내야 했습니다. 출산은 기록보다 먼저 끝났습니다. 대전에 보고하기 전에 이미 아이는 태어나 있었지요. 그것이 세자와 세자빈의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아이를 씻기던 상궁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빈마마, 이것을 보십시오. 세자빈이 다가가 보니 아이의 어깨에 희미한 흰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호랑이 줄무늬처럼 보이는 흰 반점이었지요. 상궁이 물로 문질러 보았으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천으로 닦아 보아도 마찬가지였지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자국이었습니다. 세자비는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백호. 문득 눈보라 속에서 만난 백호가 떠올랐습니다. 배가 불러온 백호, 자신이 손을 얹어 따뜻하게 했던 그 백호. 혹시 그때 무언가가 전해진 것일까요? 세자비는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이 백호에게 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졌지요. 너를 지켜줄 거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세자빈의 손길에 편안하게 잠들었지요. 그날 이후 세자빈은 아이의 어깨 무늬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백호의 가호를 받았다고, 그래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의관은 그 무늬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택이 옵니다. 그러나 해로운 것은 아니니 염려 마시옵소서. 세자도 아이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특이하군. 그러나 나쁘지 않소. 아무도 그 무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직 세자빈만이 알고 있었지요. 그것이 백호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이를 지켜줄 표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가 셋이 되던 해, 눈이 다시 많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세자와 세자비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키웠습니다.
대전에는 최소한의 것만 보고했고 아이를 궁 밖에 내보내지 않았지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말도 또렷했고 걸음도 빨랐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총명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괜히 그날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보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소복이 내리는 눈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어머마마, 저것이 눈이 옵니까? 그렇단다. 세자비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고요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 가고 있었지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저기,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동궁 담장 너머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빈은 알았습니다. 백호가 다녀갔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이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린 생명이 무사히 자라고 있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러 온 것이었지요. 세자비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궁 마당에 하얀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크기는 큰 개만 했고 줄무늬는 선명했지요. 상궁들은 겁을 먹고 호위 무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새끼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 곁을 맴돌 뿐이었지요. 아이가 마루에 나오면 새끼 호랑이도 따라왔고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면 창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신기해하며 새끼 호랑이를 관찰했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군. 그렇사옵니다. 다만 도령님만 따를 뿐이옵니다. 세자비는 새끼 호랑이를 보며 알았습니다. 백호가 보낸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아이를 지키라고,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새끼 호랑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동궁 마당 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낮이면 아이를 따라다녔지요. 아이는 새끼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처럼 대했지요. 호야, 같이 놀자. 아이가 부르면 새끼 호랑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새끼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었고 새끼 호랑이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지요. 세자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호가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백호를 살렸듯이 백호도 자신의 아이를 지켜준 것이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이 상서로운 일인지 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은 범띠도 아니신데 저리 호랑이와 가까이 하시니. 그러나 세자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백호의 가호라는 것을 말이지요. 새끼 호랑이는 자기 자리를 확인하러 온 듯했습니다. 아이 곁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새끼 호랑이도 함께 자랐습니다. 둘은 늘 함께였지요. 어느 날 대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아이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자비는 긴장했으나 아이는 당당했지요. 소자문안 올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예의는 바랐으며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하구나. 대전에서 온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보았지요. 흰 무늬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특이한 태기로다.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사옵니다. 세자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전에서 온 이는 올해 아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서롭구나. 호랑이의 기운을 받은 듯하다. 그 말에 세자비는 안도했습니다. 흉하다 하지 않고 상서롭다 했으니 이제 아이는 안전했습니다. 대전에서 온 이가 돌아간 후 세자비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마마.
아이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날 세자빈이 눈보라 속에서 살린 것은 짐승 하나가 아니라 아이 하나가 설 자리였다고 말입니다. 백호를 살린 것이 인연이 되어 백호도 아이를 지켜주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덧붙였습니다. 아이란 낳지 말라 해도 오고 버리려 해도 남는 법이라더라. 세자비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동궁 마당에는 하얀 호랑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말이지요. 세자비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백호도 새끼를 지키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기에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어깨에 흰 무늬는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지요. 고마워, 백호야. 세자비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먼 산 어딘가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비는 미소 지었지요. 서로를 살린 두 어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호랑이의 인연은 계속되었고 그 이야기는 훗날 또 다른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복숭아 야담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